네, 반갑습니다. 명절 휴가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일단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명절만 되면은 이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친척분들이 와가지고 막, 야, 너는 뭐 취직 안 했냐, 결혼 안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니네 집은 뭐냐, 애들이 왜 이러냐, 등등등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근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도, 야, 너 주식하냐? 이런 얘기들.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럴 때, 이렇게 강의를 하나 딱 듣고, 네,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조금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증권사 리포트. 이거 오늘 증권사 리포트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진 않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긴 한데, 요거를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패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보고 투자했다가 망했다. 뭐 이래서 망했다, 저래서 망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아는 척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끼리도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 야, 무슨 증권사 얘기했대더라. 어디서 이런 얘기했대더라. 야,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대더라. 그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아는 척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알아볼 거고요. 네, 일단은 강의를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99% 매수 시도의 기형적인 실패다 이거죠. 기형적. 매수만 99%야. 즉,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 99%는 사라. 사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매수해라, 매수해라. 매수 리포트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1%는 뭐냐? 1%. 매도입니까? 매도 아니죠. 뭐예요? 중립. 네. 중립.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잘 나오지 않고, 매도의 의견을 가진 것이 사실은 중립 또는 비중 축소, 뭐 그런 정도로 나옵니다. 네. 자, 매도. 의견은 단 0.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사실상은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 야, 카르텔.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네.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다 매수 신호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도 사인이 없으니까. 주식은 그냥 계속 사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매수 사인이 제대로 된 자리에서 잘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주가가 나쁘든 환경이 나쁘든 좋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매수만 하는 거예요. 시장이 나쁘지만 사라. 시장이 좋으니까 사라. 내가 샀으니까 사라. 걔가 샀으니까 사라. 이러니까 사라. 저러니까 사라. 사라. 네, 그래서 사라? 네. 외국인 며느리 계신 분들은 또 사라가 있겠네요. 사라. 네. 매수 신호만 계속 나오는 거죠. 매수 신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도 의견은 본 적이 없더라.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도 신호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씩 정말 가끔씩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매도 의견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봅시다. 매수 리포트가 나올 때 뭐가 같이 나오냐면 바로 요거 목표 주가. 네. 이 주식이 얼마만큼 갈 것이다라는 이 희망 고문의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가는 폭락을 할지언정 목표 주가는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올려버려. 네. 주가가 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평가되었다, 뭐 등등등. 네. 현실과 30% 넘게 벌어진 숫자 장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주식이 있는데 목표 주가가 뭐 50만 원 간다더라. 이거 좀 많은가요? 네. 한 15만 원 간다더라. 네. 뭐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런 리포트 많이 보잖아요. 60만 원에 있으면 70만 원 간다더라. 뭐 100만 원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네.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목표 주가 많이 봤잖아요. 네. 올라가고 있으면 더 간다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맞죠? 처음엔 얘기가 나올 때 맞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 그럼 뭘 하죠? 목표 주가 어떻게 해요? 목표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상향을 합니다. 상향. 목표 주가 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상향. 그래서 올라갔으면 또 위로, 또 위로, 또 위로 계속 올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아. 네. 목표 주가 좋다더라. 더 사자. 막, 네. 그럴수록 누가 돈을 벌죠? 증권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아시죠? 증권사는 왜 돈을 벌까요? 저럴 때?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면 왜 돈을 벌어요? 다 수입이니까요. 브로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희망 고문이라는 어떤 숫자를 통해서 더 위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 리포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어디까지 넘어간 거죠? 네. 논리적인 형용 모순이다.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논리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야. 말이 안 돼. 형용이라는 게 뭐예요, 형용? 뭔가를 꾸며낸다. 형용사. 야, 꽃이 참 예쁘구나. 네. 뭐 그런 게 형용사 아닙니까? 네. 뭐 이래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게 다 형용사. 꾸밈. 논리적으로 꾸밈이 되지 않는 모순이 됐다. 모순. 네. 이 창은 다 뚫어버릴 거야. 이 방패는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모순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목표 가격은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되는 리포트가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은 여전히 매수 의견이야. 자, 이 기업은 지금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리포트에서 리포트. 네. 사업이 조금 안 좋아. 사업 적자 또는 뭐 부진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 수가 있겠죠. 요즘에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합니다. 목표 주가 하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목표 주가였던 것을 8만 원으로 낮추겠다. 근데 지금 주가는 6만 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짜리 주식을 업황이나 사업 적자가 나타나서 좋지도 않은데 10만 원 목표 주가를 잡은 것부터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10만 원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낮췄다. 그런데 현재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여전히 너는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사업이 적자고 업황이 부진되고 목표 주가도 떨어질 정도라면 현재 주가 상황이 영향을 받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단지 이것보다 낮다는, 즉 목표 주가보다 낮게 있다는 이유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적인 판단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딱 보게 되면 이거 목표 주가 내려갔는데 여전히 매수는 의견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정도의 해석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목표 주가는 내려갔지만 기업의 가치는 여전히 그렇게 저평가야. 네, 오히려 더 좋아. 지금 6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목표 주가였는데 8만 원까지 왔으니까 목표 가격이랑 얼마 남지 않았네. 오케이, 땡큐. 네. 일시적인 사업 부진, 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이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매수 의견에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목표 주가는 뭐에 불과하다?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 희망 고문.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냥 가도 끝이 없는 거야. 막 산에 올라가는데, 야, 조금만 더, 저 고개만 넘어가면 된다. 제가 그거 얘기하다가, 진짜 등산하는 사람들 때 많이 학을 씌웠잖아요. 힘들어요. 그랬더니 등산하는 사람들이 막 내려오면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금방입니다. 힘내세요. 1시간 반은 더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희망 고문이죠. 가도 끝이 없어. 여기가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야. 뭐 이런 거. 자, 주가는 폭락해도 목표 주가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유지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주가가 떨어지면 목표 주가는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매수하세요. 네, 계속 매수하래. 네, 말이 안 맞죠? 자, 목표 주가는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데, 네, 의견은 여전히 매수.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주가가 떨어져도 목표 주가 유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도 계속 매수하라는 것 자체도 그래도 사라고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걸 한번 파헤쳐보자 이거죠. 네. 요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나? 뒤쪽에 있나요? 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보시면 쭉 나오죠. 예전에 에코프로라는 종목 매도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도 리포트. 에코프로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최초의 매도 리포트가 등장을 한다. 뭐 최초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슈화된 매도 리포트 중에서는 정말 최초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파격적이었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가지고 자 이제 에코프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중들이 다 이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자식 이거 네가 애널리스트에 그런 자격이 있냐 너 공매도한테 돈 먹었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공격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냥 뉴스 기사에도 댓글 막 달려요. 네가 기자냐? 뭐 이런 것도 기사라고 쓰냐? 이것도 리포트가 쓰냐? 뭐 증권사에 뭐 테러한다? 뭐 시위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가진 주식에 왜 이런 일 하느냐?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 TV에 나가서 네, 주식을 그 당시에는 이 2차 전지가 아니라 원전이었어. 원전 관련한 얘기를 가지고 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테마를 타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올랐습니다. 이제 주가 떨어질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항의 전화 와가지고 네가 얘기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느니 막 이것이 뭐냐? 대중들의 광기. 광기가 뭐야? 미칠 광자에 기운 기자. 미친 기운이 그냥 막 뻗어나오는 너 보이지 않아? 그냥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돈이 눈에 보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다. 한쪽으로만 딱 보는 색안경을 끼는 거가 똑같아요. 색안경은 조금 다른 개념이겠지만 요거는 편협된 눈. 주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냥 내 것만 보이는 거야. 난 내 눈에 너만 보여.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해서 지금 가족을 이렇게 꾸렸잖아요. 네. 그때는 딱 요거만 보이죠. 근데 점점 시야가 넓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명절이니까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하다라는 사례를 한번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이 대중들의 관계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소신 분석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연구원이요. 트라우마가 된 거야. PTSD가 온 거야. 네. 소신법 분석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멀지 않아. 멀리 있는 것 같아. 2025년 언제요? 1월. 여기부터 한 4월 정도까지죠. 네. 저는 뭐 워낙 멘탈이 네, 우주 안드로메다까지 가 있었기 때문에 뭐 트라우마까지 오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이때 무슨 일이었어요? 삼성전자 5만 원이었잖아요. 온 세상이 다 삼성전자 버려야 한다, 손절해야 된다, 난리가 아닌데 나 혼자 살고 있죠. 저 혼자 매수 의견을 들었더니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주식 아직도 뭐 저쩌고 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등 막 그냥 공격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했어. 하지만 저는 뭡니까? 네, 성투사잖아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이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갈릴레오. 자,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구 돈다고 얘기하니까 잡아갔어. 그 당시에는 천동설이었거든요. 하늘이 돈다 했잖아요. 법원에서 얘기합니다. 갈릴레이, 너 아직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 갈릴레이가 가만 보니까 실형을 받을 것 같거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늘이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법원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죄야. 나가! 그러면서 법원 딱 나가면서 갈릴레이가 뭐라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네. 소신 분석이죠. 물론 이제, 저는 법원까지 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네. 근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제 방송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실제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네. 안 된다. 뭐 등등등. 옛날 2차 전지도 내가 안 간다고 했을 때 뭐 땡땡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와가지고 또 막, 네. 보면은, 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내용들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는가 봐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인 린치가 일어났어요. 에코프로 팔으라고 했다고. 야!
네가 뭔데 배터리를 아냐? 배터리를 아냐? 네가 배터리를 알아?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린치가 들어가니까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후에 리서치 센터에서 침묵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네. 내가 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리포트까지 꺼내가지고 욕을 먹어야 되냐? 내가 지금 욕 먹을 짓 한 거냐? 말도 못하냐? 네. 니들이 맞다면 맞는 거냐? 내가 봤을 때 이거다.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런 거 기사로 내보낸 것도 전부 다 뭐였어요? 욕을 뒤지게 먹었죠. 뒤지게 먹고 기사도 못 내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구세주였어. 그 당시에 팔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그랬는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이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무서운 대중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대중의 이야기나 이런 어떤 그 상황들에 휩쓸리게 되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근데 그 전에도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었네, 그림. 이거 봤군요. 미안해요. 그림이 있었네요. 자, 여기가 지금 이 그림이에요. 에코프로 사태, 최초의 매도 리포트가 등장을 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야, 이거 이렇게 돼서 너무 고평가됐고, 지금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중의 관계가 나타나면서, 저거 뭐냐! 그러면서, 망칠 때로 합니다. 야, 악플 달리고, 네가 리포트, 연권이냐부터 해가지고, 신상 털기 들어가고, 야, 이거 진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야, 매도 리포트, 2차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쓰면은 우리 다 린치당해. 야, 왜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욕먹을 짓을 하냐? 냅둬버려라! 네. 냅둬버려라! 이렇게 된 리서치 센터가 침묵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가 됐어요? 리포트가 아무것도 안 나와. 리포트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네. 왜냐면 분명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안 좋은데도 안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스스로 또 올가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증권사에서도 사실은 매도 리포트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목표 주가 하향만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매도 리포트,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에 거의 다 미쳐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빚내가지고 막 투자하고 있는데 리포트가 지금 좋게 나온 게 나쁘게 나옵니까? 무조건 좋게 나오죠. 아주 좋다고 떠듭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 용기를 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끝물이다. 팔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이 사회적 린치를 당할 거예요. 그죠? 네가 뭘 하냐? 반도체에서 대해서 뭘 하냐? 네, 그 얘기 분명히 한다고. 쌀 때 사지도 않은 분들이 고점에 사가지고 내 주식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고 계셔야지 돼요. 이거 봐라. 네,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그렇다면 나는 팔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한 투자가 되셔야 되겠죠? 네, 절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중에 휩쓸리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대중이 가는 대로 가면 그 당시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는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투자를 했을 경우엔 대부분이 피해를 봅니다. 돈 번 사람을 못 봤어요. 믿어도 됩니다. 네, 제가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굴러먹은 게 강산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그 동안에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증권사가 좀 싫어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유료 고객에게 먼저 파는 거예요. 뭐를요? 리포트를 유료 고객에게 먼저 팔아. 자, 증권사는 생각해 보세요. 증권사는 자선사업 집단이 아닙니다. 자선사업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이용하고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다가 이렇게 리포트를 제공해 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들한테 왜 리포트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엄청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받는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쓰고 증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만들어낸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제공해준다.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하여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네.
그 믿으면 안 돼요. 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신용도 많이 쓰시죠? 신용. 신용 요즘에 이자 얼마 정도예요? 최소 10% 넘죠? 10%, 12%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유, 그냥 주식을 담보로 하셔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해드릴 수 있어요. 10% 이자만 내시면. 이런 거잖아. 10% 이자 생각해나 해보셨어요? 무지막지하게 높은 겁니다. 고금리죠. 이런 고금리 이자를 가지고 돈놀이 하는 것도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친절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돈이 안 되는데 왜 여러분한테 무료로 주나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유는 뭐냐? 설거지해라 이 얘기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선 반영이 되느냐?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미리 사고 판다. 무슨 얘기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동원해가지고 리포트를 쫙 만들어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로 돈을 벌까요? 팔아야지. 누구한테? 외국의 증권사가 됐든, 뭐 투자사가 됐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나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 몇 월 며칠 날 공개할 건데, 니 살래? 사는 거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면 뭐가 되죠? 먼저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야,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이렇게 나왔다니? 야,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고? 야, 죽이네? 얘네가 이런 사업 준비하고 있었다고? 야, 사야 되겠네? 팔아야 되겠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한번 잘 봐보세요.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집이 되어 있다거나, 미리 매도가 나오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도 많이 보시죠. 얘네들 왜 파는 거지? 근데 꼭 며칠 지나고 나면 뉴스가 나온다거나, 며칠 지나고 나면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갑자기 확, 진짜, 정말, 네. 바로 그거야. 걔네들은 다 끝난 뒤에 뭘 합니까? 그걸 무료로 바꾸서, 하하하, 좋구나. 그러면서 뉴스를 그때 받아보고서, 하하하, 좋구나.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해주는 거죠. 설거지. 누가? 얘네들이 먼저 와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조금 남은 거 먹고서 행복하다고 그냥 설거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또 두들겨 맞아요. 네. 왜? 무료로 리포트를 받은 죄. 무료로 리포트를 받은 죄라 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포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리포트는 쓰레기냐? 보면 안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포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아무튼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리포트의 행간을 한번 읽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행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문기사 같은 거 볼 때도 행간을 잘 읽으라고 그러죠. 자, 이 행과 행사리 여기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간을 읽는 법은 뭐냐? 중립. 자, 의도한 뜻입니다. 의도한 뜻. 행간을 뭐라고 하면 의도한 뜻. 의도한 뜻. 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리포트가 의도한 뜻을 보는 방법. 중립은 강력한 매도의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해서 매도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진 않지만, 네, 대체적으로 매도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리포트를 살펴보게 되면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리포트에는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증가한다. 어쩐다. 네, 지금까지 뭐가 이렇게 나왔다. 수주를 이렇게 받았다. 뭐 업황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성장 속도가 되고 있다. 이거 다 데이터 센터, 리서치 센터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만 취합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지 돼요. 증권사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높게 잡았습니다. 라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증권사 리포트는 차트나 현재 주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치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맞겠죠. 안 맞아. 아무리 실적이 증가해도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 얘가 올라갈 주식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된다?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겠는데? 그럼 사세요. 근데 지금은 좀 이상한데? 기다리세요. 내려오게 되면 저 데이터가 그때 유효한가? 그 당시에 살펴보고 주가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아직 살아있어? 그렇다면 거기가 매수 타임이 되는 거거든요. 리포트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리포트 매수 목표 주가 높였다 해가지고 그냥 높은 데서 막 사버리고 막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리포트가 의도한 바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유료 고객에게는 먼저 팔아요. 데이터를. 먼저 보여주고, 먼저 판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에 걔들은 다 끝난 뒤에 무료로 설거지를 당해. 다 텅 비었죠? 네. 리포트에 행간을 받는 방법은 중립은 매도 사인이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매수, 가이 매수가 나오는 것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컨센서스의 변화 추이를 추적하라!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컨센서스라는 것은 예정치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것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사용한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치를 예상한다. 그래서 목표치가 이렇게 잡는다. 그럼 그 뒤에 거 잘라버리세요. 네. 뒤에 거 잘라버리고 뭘 하면 되느냐? 실제로 사용된 자료, 매출 추이, 시장의 추이,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사용처 이런 거 있잖아요. 수요량의 증가 등등등 이런 것들만 살펴보시고 거기에 따른 추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짜로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공짜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유료 회원을 해가지고 제가 다 분석한 걸 그냥 그대로 하시면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짜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료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서 이런 거구나 라는 품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내 입에 뚝 떨어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네.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흔들든 밑에 소크를 대고 있든 간에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포트 100% 믿지 마세요. 리포트는 여러분들한테 뭐가 된다? 해가 됩니다. 깨어있는 투자자. 리포트의 의견보다는 근거에 집중하고 진실은 집요하게 묻는 자의 몫이다. 이게 정말 맞는 겁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느낌들을 우리가 가져가시면 되는데 내가 그림을 하나 빼먹었잖아요. 그죠? 네. 보세요. 증권 리포트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한꺼번에 많이 넘어갔었나 봐요. 네. 여기 카르텔 작동 다음에 이거 보세요. 매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증권사 수익 구조를 이 투자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상장사의 보복, 탐방 거부, 위 그림이 나오잖아요. 99%의 매도가 나오는 이유, 매도 의견은 단 0.1%, 99% 매수. 이유는 뭐냐? 자, 지금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회사도 돈을 벌어야 돼. 증권사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있는 회사를 깔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상장사의 보복. 네. 야, 니네 지난번에 우리 나쁘게 얘기했지? 오지마, 안 돼. 네, 거부, 안 됩니다.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내가 가서 지금 보고 싶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기업 탐방을 하시면 기업 관계자가 딱 가서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시죠? 해가지고, 네. 설명, 자자자자. 라인 한번 보시죠? 딱. 그럼 식사를 가시죠. 네. 보고된 얘기 그대로 듣는 거야. 보고된 얘기 그대로 듣고 그냥, 그렇군요. 하고 오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서 잘못을 찾으려고 가는 것이 사실은 탐방이 아니죠. 실사가 아니야. 네. 기업 실사가 아니야. 탐방입니다. 가서 우리 언제 갈 건데 괜찮겠습니까? IR 담당자가 준비하고 있다가 딱 보고해줘요. IR 담당자가 지금 애널리스트 앉혀놓고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이제 곧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니네 투자하면 큰일 나, 얘. 리포트 나쁜 얘기만 꼭 써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회사 진짜 죽여요. 네. 지금 적자 나는 거요? 그거 괜찮아요. 금방 교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좋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다 매수죠. 네. 정보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희망 고문이, 네.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본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포트의 숨겨진 진실은 바로 그겁니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아시죠? 네. 공짜 리포트는 없는 거예요. 그 공짜 리포트를 가지고서 어디서 들은 고급 정보인 것 마냥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증거사 리포트나 뉴스만 보고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걱정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증거사 리포트를 참고하는 건 좋아요. 대신에 증거사 리포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수치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깨알처럼 글씨가 많고 보고서 내용이 많다고 해서 귀찮다고 안 보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목표 주가만 보지 마시고 진짜로 얘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기회라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 되죠. 그거 보는데 솔직히 얼마 안 걸립니다. 화장실 가서 똥 싸면서 봐도 다 봅니다. 10분 안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실 때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증거사 리포트에 숨겨진 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믿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순수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 네, 뭐가 맞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순수하십니까?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까? 네, 스스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명절 특집 네 이야기해드린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자, 가족분들하고 이야기해볼 만한 게 있겠죠? 야, 증거수리부터? 야, 이 새끼, 뭐, 모르냐, 그거? 자, 뒤에 우리 설거지 하려고 하는 거야. 뭐, 등등등 시작해가지고요. 네,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좋은 말도 좀 해주고, 그러면은, 죽이는다. 너, 막, 그런다. 네, 그럴 때, 성투사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윈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강의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